안녕하세요. 컴퓨터 이해의 핵심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지난번 지금까지 쭉 녹화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전에 올린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해서 거기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5에서부터 18편 에 속하는 부분들이 요 객체장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여기 이제 11편까지 오는 동안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 사용자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갖다가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걸, 이 정보공학 방법론은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 가보시게 되면 정보공학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DB 디자인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보공학 방법론에 의해서 데이터를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조적 방법론에 의해서 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가 모여서 단위 작업을 하는 모듈, 그 모듈들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를 정리하는 절차,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용자 요구사항, 예를 들면 저희 시스템은 학생 관리니까 학생 학번, 이름 이런 것들이 입력받고 뭘 출력해야 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맨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메뉴를 보여주고요. 메뉴에 보면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게 있어요. 뭐죠? 절차입니다. 그리고 등록, 수정, 삭제는 모듈이고요. 그 모듈들은 공통되는 함수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함수를 연관되어 있는 둘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사용자 자료형을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면 객체장 방법론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와 함수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 번에 쭉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되는 함수들의 연속적인 것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클래스의 목적은 뭐냐면요. 연관성이거나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고 유지보수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저한테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듣고요. 그럼 클래스를 만들고 나면 이제 클래스가 보면 이런 게 있죠. 클래스를 쭉 만들고 나다 보니까 비슷한 게 되게 많죠. 레포트를 만드는 클래스 같은 거 또는 화면을 그리는 클래스 같은 것들은 비슷한 게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상속.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는 메소드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야 한다. 캡슐화. 그리고 한 클래스 안에 있는 프린트라는 함수는 그 상속받은 것에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이름은 같지만 다른 거를 그릴 수가 있다. 다형성. 그죠? 그래서 상속, 캡슐화, 다형성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여러 번께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공학, 제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 15에서 18 사이에 있는 거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 클래스가 잘 만들어지고 나면 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죠. RDB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은 그거 갖고서는 쿼리문, 사용자가 어떤 쿼리문을 던지느냐를 분석해서 쿼리문을 맞춰서 키를 구성하고 그 쿼리문에 맞춰서 그 테이블을 병합할 거냐 쪼갤 거냐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 일단 RDB에서 RDBMS죠. 오라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작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전문가들은 좀 더 다른 거 하죠. 제가 그거는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강의를 다 학생들 해줬었는데 자료도 있고 하니까 언젠가 한번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아시고요. 그 RDB를 튜닝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은 제가 한번 언젠가 근시안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만큼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께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콘셉트들, 여기 관련 다양한 방법론들, 개념들이 어떻게 물리는가에 대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단 이런 컨셉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이미 딴 동영상도 있지만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미 제가 다른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래서 클래스를 정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짤 때 이제 뭐 클래스 만들어진 클래스를 정리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정리하는 방법. 이걸 여기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치면 어떻게 짜면 좋으냐.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위임이나 그런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20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20개 정도 중에서 사실 다 쓰면 제일 좋은데 그 말고 한 3개 정도만 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3개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뭐라 하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요. 디자인 패턴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의 기법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GOF가 쓴 책에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4-5개 정도만 유용하다라고 봐서 그걸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왜냐, 리팩토링이 뭐냐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결과나 이런 건 변동되는 게 아니고 안에 로직만 개선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나중에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후임자가 관리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거예요. 그 개선하는 거에 대한 것들도 뭐 유명한 리팩토링이라는 책이 있죠. 그걸 쭉 공부해 보니까 뭐 내용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쭉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TDD라고 해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객체 지향은 항상 TDD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것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타임으로 스프링. 저희 학생 중에서 이제 4학년 학생들이죠. 4학년 학생 중에서 이제 몇몇이 스프링을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몇 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프링은요, 내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위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나서 그것이 해주지 못하는 무슨 아쉬운 점이 있었길래 그거를 해주려고 개발한 것이 스프링이냐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스프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스프링에 대해서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방법론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 거기에 지금 이제 컴퓨터 이해의 핵심이라고 해서 또 한 10편 정도 올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했고요. 앞으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요걸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도 이제 튜닝 쪽으로 해서, 튜닝하는 게 책으로 공부하시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강의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요, 전체적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앞으로 공부할 때도 큰 뭐 지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